자, 이번 주는 저희가 30라운드 광주전, 31라운드 포항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포항전 30라운드, 31라운드를 전체를 봤을 때 가장 2주에 가장 억울할 것 같은 팀의 팬들은 대구 팬들인 것 같아요. VAR 2번으로 엄청 두 시끄럽잖아요. 골이 지금. 취소가 되고, 첫 번째는 이제 그 팬다 형이 예전에 자주 얘기하시던 그 김신욱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건드려 놓고 리액션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심판한테 나 어필하죠. 파울 당했다 이러면서. 그 특유의 모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골. 근데 이제 많은 대구 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장면은 그렇다 치자라고, 두 번째 장면은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제 골 장면 이전의 상황부터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전에 못 본 주심과 부심은 뭘까요? 누적을 해놨다가 약간 비상금 같은 거였나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 이 자료를 주마. 이 자료를 위급할 때 꺼내 써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 먹혔다. 자료를 열어봐야겠다. 열어봤는데 VAR 하나씩 있는 거지. 앞장면부터 VAR을 봐라. 이렇게. 골킥 이러면서. 근데 네. 이게 VAR이 뭐 어떻게 보면 VAR의 도입 취지 자체가 그런 주부심이 미처 보지 못한 거를 이제 VAR 감독관이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서 한번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이다, 확인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쓰임새가 약간 꺼림칙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VAR로 들었습니다. 2골이나 취소됐다는 게. 네. 그리고 첫 번째 골도 대구는 억울할 텐데, 두 번째 골도 그거를 계속 그냥 진행을 시켜놓고서는 그게 골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뚝 끊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화면을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 골킥 장면이 담긴 장면을 봤는데, 뭐 그냥 그 조현우 선수가 공을 이렇게 그 백스핀 주듯이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보통 그쵸. 골키퍼들 많이 앞으로 하는 던져줬죠. 예. 휙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쭉 찔러준 건데, 그거를 공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찼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그거를 그치.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프리킥, 그렇게 따지면 프리킥 찰 때 정확하게 파울 한 위치에서 차야 되고, 그치. 그렇게 하면 그 던지기 할 때 앞으로 슬금슬금 뭐 신강훈 선수 맨날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저 그거 솔직히 불안하긴 한데 매번 그런 거 다 하면은, 그치. 그런 것도 다 태클 걸 만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코너킥 때 선을 좀 나와서 찼다 이런 거랑 비유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충분히 경기의 스무스한 진행을 위해서 넘어갈 법한 건데. 그쵸. 그냥 보통 골키퍼들이 앞에다가 공을 이렇게 백스핀 가서 던져놓으면 딱 거기서 해서 멈추니까. 그리고 그 원래 스팟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그 안쪽에서 한 건데, 그거를 꼭 그렇게 VAR까지 해가면서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마치 뭐 비상금 이렇게 저금해놨다가 뭔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웠을 때 비상금 꺼내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 첫 번째가 진짜 파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뭐 일단 두 번째 장면도. 그래서 대구는 사실 대구가 지금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라인에 있잖아요 지금. 밑에. 게다가 요즘 또 인천이 성적을 또 쏠쏠하게 내고 있어서 대구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입장인 건데. 거기다가 그 지금 리그 1위를 잡는다는 게 그 팀에 부여질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쵸. 게다가 전주성이었어요. 네, 원정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어쨌든 그 판정으로 해서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잃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점 2점 더 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좀. 진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분 뭐 안양 팬들의 피눈물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이거는 대구 팬들과 대구 선수들의 가슴속에 진짜 피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전북 상대로 꼭 이런 게 왜 굳이 많이 나올까? 하필. 네. 너무나도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렇죠. 자꾸 이렇게 빌미를 줘요, 자꾸.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판 문제는 뭐
아무리 심판이 잘 봐도 사실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고 작은 잡음이 예전에 한번 크게 불거진 이후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전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잖아요. 특히 경기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에디 오빠님께서도 정말 안 쓰려고 했는데 오심은 경기의 일부를 하겠지만 편파는 감정입니다. 30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판정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진 상황, 저러다 우리 선수들 다쳐요. 판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름 공정했다고 눈속임하지 말고 공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포항전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판을 뭐 100%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심판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떤 기준점은 넘어줬으면 하는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뭐 예전에 이제 김미대진 형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판정의 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강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많이 봐줄 수 있고 그런 거는 심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경기 중에 이제 일관되게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이날도 써주신 것처럼 진짜 포항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30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관중분들도 그렇고 벤치에서도 그렇고 피치 위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뭐 신광훈 선수라든가 주세종 선수도 반칙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 부여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좀 더해서 뭐 심판도 경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안 되는 선이 그럼 어디냐는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뒤에서 다리를 차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좀 아니잖아. 그게 그 선을 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경기를 진짜 재밌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대구전 골 취소 같은 게 이게 진짜 1위와 강등권 팀의 싸움인데 그거 골을 취소해버리는 게 정말 경기를 재밌게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렇지. 순수하게 경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그치.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뭐 31라운드에서 굉장히 무 퍼레이드가 펼쳐졌지만 그 안에서도 심판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31라운드까지 끝났고 스플릿 나누기 전까지 2경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치님께서 수원과 4점 차, 울산과 10점 차, 남은 경기 7경기, 그러니까 스플릿 이후까지 다 합쳐서 울산과는 4경기 차, 울산이 FA컵 우승을 해야 실질적으로 아챔 출전권이 가능할 듯. 아챔에서 떨어진다면 황 감독님과 이별을 하겠죠. 목포시청에 FA컵 우승을 기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싶네요. 막 승부차기하고 승부차기 해가지고 이런 게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거죠. 대구가 전북을 잡은 것 마냥 목포시청이 FA컵 우승하면 어쨌든 우리야 FA컵 목포시청이 우승하면 우리는 일단 우리는 모르겠지만 4위까지는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 참 언제 이렇게 팀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일단 결과를 저희가 포항전까지 보고 난 상태라 좀 광주전의 그 승리가 좀 뭐랄까요? 의미가 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포항전을 보고 나서인 것도 있지만 포항전 보기 전에도 그 많은 팬분들이 좀 남겨주신 그 한 줄 평들을 좀 보니까 약간 이 승리 자체에 그렇게 큰 의의를 두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내용 한번 살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서울에서 뭐랄까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박주영 선수 200경기 출장 기념으로 오프라인에서 100벌, 온라인에서 100벌을 팔기로 했으나 그 일단 오프라인은 판매를 했고 월요일 날 여기저기 보니까 FC 서울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마비되고 터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10시부터 네이버 샵을 통해서 FC 서울 샵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50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 경기 전에 12시부터 100벌을 팔기로 했었는데 사람이 좀 많이 몰려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원래 예정된 수량이 있는 건데 원래 선착순이라는 게 한정판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좀 사람들 좀 많이 왔네 했다고 50벌을 덮으면 온라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줄 선 사람이 50명이 더 왔어. 근데 전체 그 준비한 게 1000벌이야. 그래서 500벌 오프라인 온라인 팔기로 했다. 50벌 정도 그냥 온 사람들을 땡겨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200벌밖에 안 되는데 맞아. 4분의 1을 그렇게 땡겨버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가 100벌이 나니까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도 그쵸. 좀 들고. 뭐 당연히 200경기 기념이니까 결국 한정 수량을 200벌로 맞추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200벌 중에 50벌을 덮는 건 너무 이 비율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버까지 터져버린 걸 보면서 서울 프런트도 뭔가 좀 느끼는 게 있겠죠. 이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되는 건 있다. 되는 건 되는구나. 되는 건 된다.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박주영 선수. 그러니까 저도 아디 한정 유니폼을 은퇴 유니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박주영 유니폼 되게 탐났어요. 거기다 이제 가격까지 박주영 선수가 반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연예계에서는 이제 흔해진 역조공이라는 게 이제 그쵸.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왜 예전에 수원에서 권창훈 선수가 뭐 우유였나요? 바나나였나요? 뭐 우유. 네. 근데 그게 사실 이름만 단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쵸. 뭐 박주영 선수가 실제로 1000만 원 돈을 그쵸. 자기가 지불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고 또 서울 팬들한테는 더 크게 느껴질 텐데 수량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준비 진짜 잘해야 될 거다. 그리고 보니까 뭐 고요한 선수 뭐 몇 경기 기념, 대한 선수 기념 티셔츠 뭐 일러스트 티셔츠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 아직도 살려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이렇게 한정판의 의미라는 게 좀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공점퍼 이런 것도 많이 팔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뭐 그런 운영 측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많이 샀더라고요. 현장에서 좀 뭐 새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아 그렇습니까? 뭐 근데 그 줄을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무질서한 모습도 있었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당연하게도 막 10시서부터 준비해서 번호표를 그쵸. 미리 나눠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딱 12시부터 번호표 순서대로 콜해서 와서 오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콜했을 때 안 오면 뭐 다음 번호 넘긴다던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줄선 그대로 들어갔나. 제가 보더라고요. 그 아디 은퇴 유니폼을 어디서 사셨어요? 저 강남 르코크. 저도 강남 네. 르코크가 샀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서 딱 번호표 받고 그게 굉장히 그 뿌듯했거든요. 딱 그 르코크 딱 들어가면서 수량 딱 받고 거기서 확인해보고 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 이 박주영 선수의 기념 유니폼을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죠. 예, 좀 아쉽습니다만 참 탐나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근데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그냥 올 시즌 유니폼에 자수를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뭐 네, 맞아요. 박주영 뭐 200 게임 뭐 이렇게 해서 기념해서, 했는데 네. 저는 그거 보고서 그렇게 땡기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냥 그 박주영 선수 유니폼을 사서 거기다가 내가 그냥 오버로크를 치는 게 더 멋있는 부분에다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슴 파괴라든가 좀 더 멋있는 의미가 문구를. 다르잖아. 커스텀 그 자수는 박주영이 5만 원 내서 달아준 거라고.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르지. 하지만 더 멋있게 커스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 자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커스텀을 하려면 그걸 2벌 만들어서 한 벌을 박주영한테 보내야지. 그래서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경기에 그 유니폼을 커스텀 유니폼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막 던지시네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박주영 선수 200경기 유니폼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저도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미리진 형이 그 자수 소식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좀 흥분하셨었죠. 네. 자기는 그냥 똑같은 건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자수가 들어간다는 그 하나에 지금 흥분해 있는 그러니까, 상태인데. 뭐 결과는 모르겠네요. 아직 그 온라인 50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사이즈별로 몇 벌이 남았는지까지 다 이제 공개를 어쨌든 해줬기 때문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다들 그 이제 인터넷 클릭의 무운을 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광주전 4대1 승리였습니다. 네. 이날 주중에 열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못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실시간으로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라고 할 법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였잖아요. 네. 아, 잔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 한동안 쏟아졌던 상암에 대한 잔디 비난. 그게 물론 우리가 제일 잘 알아. FC 서울 팬들이 상암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제일 잘 알아. 그 예전에 인앤아웃 할 때 김주영 선수 막 인터뷰할 때 잔디요? 왜요? 또 행사했어요? 뭐 이렇게 당연하게 뭐 맨날 안 좋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맞아. 체념한 듯한 말투. 또 행사했나 보네요. 뭐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너무 이슈화 되니까 오히려 야속한 거야. 진짜 안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맞아. 손흥민이 몇 마디 했다고. 그래. 기성용이 몇 마디 했다고. 막 그거 문제점 지적하고. 런던 자기는 홈구장 아니면 골도 못 넣는 놈한테 그런 소리 듣고서 이런 경기에서 누가 모험적인 플레이 하냐고. FC 서울이 한다 이 새끼야. 갑자기 왜 그래요? 이 새끼 상주 갈 때 우리 팀 온다고 좋게 보고 있었더니만. 그래도 7번은 줄 테니까 오면 꼭 와라. 뭐 온다면 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날 광주 잔디가 진짜 상암 잔디도 뭐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한여름 상암 잔디 같았죠. 광주 잔디는 그 움푹움푹 패여 있어서 흙이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약간 그 시즌 초반에 강원원정 갔을 때 잔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얼음 억지로 네. 걷어냈던 그때도 막 흙 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물 막 이렇게 얼음 막 튀고 막 좀 그런 정도의 잔디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양 팀 다 약간 정제돼 있지 않은 약간 원석 같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잖아요. 서사만님께서도 광주전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잔디가 두 종류가 있나 싶더군요. 아예 빙판기 같은 광주식 잔디와 차기만 하면 벗겨지고 그 부분에 공이 가면 튀는 상암 인천식 잔디. 광주 잔디도 황토빛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선수들은 편하게 축구하는 것 같더군요. 공도 퉁퉁 튀지 않아서 키핑하는데 실수도 적게 하고 잔디 탓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중하급이 불안전성을 가진 상급보다 낫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고요. 그래서 광주전처럼 좀 쉽게 인천전 비슷하게 광주가 인천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쉽게 벗겨낸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윤승원 선수 몸싸움을 강하게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전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스피드를 올려서 윙 쪽으로 갈 건지 어쨌든 뭐 하나를 좀 특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두 가지 잔디와 윤승원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날 윤승원 선수가 골도 넣고 네 이제 스탯을 쌓은 그렇죠. 개인적 윤승원 선수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을 거예요. 무려 1골 1어시를 하면서 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에 처음에 나와서 좋은 모습이 딱 힘들다가 아예 못 들어오다가 딱 이제 나온 경기에서 스탯을 그렇게 쌓아버렸으니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날 윤승원 선수를 보고서 이 선수는 확실히 윙어는 아니다. 일단 뭐 키도 크고 하지만 이 선수는 그냥 공격수가 제격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뭐 플레이 스타일 자체에서 뭐 측면으로 막 넓게 벌려서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좀 안쪽에서 한두 번의 터치로 볼을 소유하고 나서 직접 빠른 타이밍으로 좀 마무리하는 능력을 특화시키는 게 그리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걸 좀 저는 많이 윤승원 선수가 움직이는 거 보면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그게 그만큼 좀 본인한테 틀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딱 받았을 때 뭐 오른쪽으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터치하고서 슛 날린다 이런 이렇게 패턴화된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몸에 이겨서 완전히 체득이 돼서 자유자재로 그걸 변형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만 하니까 이게 한두 번은 처음에 의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골도 넣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슈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벗어나거나 막히거나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에 몸에 밴 그것들을 이제 딱 이제 슈팅 하겠다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공을 보면서 몸에 익은 딱 그 스텝을 밟죠. 그럼 보기에도 슈팅 날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상대 수비도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은 좋은 장면 보였지만 음. 한계가 빨리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만큼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연습을 좀 더 빨리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해 놓으면 그 아예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아예 완전히 흡수를 그 동작을 근데 자기한테.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왜 좀 더 좀 안타깝냐면 예전에 박희성 선수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습한 대로 하려는데 막히니까 어쩔 줄 몰라고 사이드로 그냥 볼 들고 이제 내빼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그렇죠. 이제 윤승원 선수는 그 유명했던 이제 박희성 선수와 또 경쟁을 하게 되죠.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니까 뭐 서로 나쁜 것만 배우지 말고 음. 서로 조금이나마 있는 장점들을 좀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되게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이날 윤승원 선수의 활약 자체는 뭐 굉장히 진짜 매번 고대 앙리급으로 계속 언급하는 별명이지만 그 오산고 베르바토프라는 별명이 좀 어울릴 정도로 그 공을 일단 처음에 딱 잡아놓는 그거부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좋으니까 그 후속 동작에서도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골 장면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어시스트 오스마르 선수한테 어시스트했던 그 장면, 그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높이 뻥 올라왔던 건데 그거를 왼발로 탁 터치해서 바로 잡아내고서 거기서 뭐 오스마르 선수한테까지 내주는 장면이 저는 골 장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윤승원 선수한테는. 윤수환 선수가 안 좋을 때 아예 공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받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딱 자기 소유를 한번 만들어 놓는 거는 분명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기본기가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극복이 될지는 저는 서우정 기자가 쓴 서우정 기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골키퍼 양한민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 양한민 선수가 진짜 지금 뭐 20대, 30대 뭐 초반 뭐 굉장히 힘이 되는 인터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축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면서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나서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기 싫었다는 뭐 뉘앙스로 그래서 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첫 한 경기 뛰게 되고 뭐 그러고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라 걸으면서 호되게 야단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기회를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루 한 경기 한 경기가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터뷰에서 좀 그 부분이 좀 짠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막 내시고 이러는 그러한 관심조차도 굉장히 그리웠다고. 고마웠다 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슬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 선수가 그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약간 유상원 선수랑 비교하면서 유상원 선수는 약간 좀 까불까불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양한민 선수는 약간 좀 성실하고 막 컴퓨터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선수가 그 7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고 또 올 시즌 이제 유상원 선수가 입대하고 나서 그 겨울 이적 시장 때 우리가 막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골키퍼를 사야 되네 마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팬들이 그런 얘기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그 가슴을 졸였다 하면서 근데 결국에 이제 골키퍼 영입하지 않고 제가 세컨 키퍼가 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생각해서 더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나왔던 항상 연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따로 집을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숙소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같은 방에서 이번에 입단한 손무빈 골키퍼랑 같이 쓰는데 항상 그 손무빈 선수한테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런 경험담 같은 걸 얘기를 해주면서 좀 더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준다는 게 진짜 그 사람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골키퍼로서의 이 자세 자체가 참 좋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참 어디서든지 이제 그 모든 이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디선가 이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안정되고 정리를 하는 타이밍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또 새로 시작을 준비해야 되고 그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좀 그래도 힘이 되고 좀 반성도 되고 나는 정말 저렇게 절박하게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특히 막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실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골키퍼라는 포지션 자체가 쉽게 교체되지 않는 포지션이고, 그리고 뭐 진짜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골문을 지키는 기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보는 팬들도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갓 올라온 선수가 골문 지킨다는 게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키퍼래. 불안해서 미쳐버릴 걸요. 그쵸. 팬들 보는 그런 입장에서도. 만큼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년의 시간을 좀 견디면서 결국에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라는 약간 훈훈한 사회적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 네, 그렇죠. 사실 광주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떤, 사실 이 인터뷰를 보기 전이었는데 광주전을 볼 때는 저는 광주전을 보면서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위안이 됐던 거는 윤승환 선수, 아니 양한빈 선수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뭐 박주영, 윤승환, 이상호, 주세종, 고유한, 오스마르, 이규로, 신광훈, 황현수, 곽태희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한빈 선수까지. 근데 네. 그렇게 딱 뭔가 마음이 와닿는다랄까요? 저 선수가 정말 진심으로 필사적이다. 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든 선수는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은 그게 좀 두드러지게 이제 보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는 양한빈 선수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 경기가 저는 이제 한 줄평 먼저 얘기를 하고 좀 해야지 네. 이 경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보면서 약간 FA컵 16강전쯤 되는 줄 알았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저는 최용수 감독 있을 때 연세대랑 했던 경기를 잊지를 예전에. 못하거든요. 홈 경기를 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연세대학교 학생 선수들이 필사적이었고 우리 선수들은 약간 1.5군, 2군 정도 나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못했어요. 몰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최용수 감독이 뭐 대안도 넣고 막 참교육 시켜줬잖아요. 1군에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반농담으로 야 자기 후배들이라고 대안까지 넣어주는 거 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팀으로서도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였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선수들이 막 되게 필사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앞서고 있는 거 보면 광주도 참 야 이거 문제 있는 팀 아니냐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광주전을 보면서 광주한테 느낀 건 그거 하나였어요. 센터백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간격을 촘촘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김학봉 감독이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팀에 성남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있었어요. 강원에서 그 무서웠던 게 그 촘촘한 간격으로 팀 전체가 이제 같이 움직이죠.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못하고 가운데만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털리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와 광주가 지금 꼴찌인 이유를 알겠다. 오히려 예전에 있던 남길 감독이 좀 더 스피디하고 보여줬던 광주의 날카로웠죠. 매력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올 시즌에 내내 그랬던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야 근데 서울이 잘하는데도 서울이 이기고 있는데도 잘해 보이지가 않는 이 마술 같은 조화는 뭘까? 그럼 저도 한 줄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줄평으로 크게 기뻐할 필요는 없지만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있는데 뭐 풍사명 말씀대로 이기고 있어요 경기를. 그 무려 막 좋은 막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광주가 못해서 이러는 거니까 뭐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경기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약간 좀 경기를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승점을 얻은 경기고 어쨌든 분위기 반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스코어 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포항전의 분위기 반전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 좀 많이 섞인 거긴 한데, 이 경기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어쨌든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쨌든 우리는 4위 라인까지는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년 아침 진출의 그 FA컵 결과에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4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포항전까지 잘 치러냈으면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결국에 포항전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 네. 이게 좋은 광주전을 썩 좋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가 해석하기가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대부분 다른 팬분들도 약간 이런 감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당연히 현장에서가 아니고 라이브로 보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광주도 못하고 우리도 썩 잘하고 있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야, 이번 주말에 있을 포항전 해볼만 하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항전은 그래도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집중해서 봤어요. 라이브로 보면서. 근데 광주전은 보면서 이 경기를 왜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게임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근데 형은 웬만한 경기 다 게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간간히 게임을 안 보는 경기가 진짜 라이브로 보면서 경기장에 가면은 진짜 심각한 경우 아니면 다 봐요. 근데 중계로 볼 때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계로 볼 때도 우리가 승패랑 상관없이 집중해서 보는 경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포항전은 집중해서 봤어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광주전은 와, 그치. 이건 좀 근데 사실 이게 그 골 장면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전술적으로 특별하게 두드러지거나 뭐 이 부분이 분수령이었다라고 할 만한 곳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 자책골이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사실상 게임은 좀 끝나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정신적으로 광주가 좀 꽉 낀 거 아닌가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뒷 시간들은 그냥 서로 딱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치열하게 경기하는 신용만 했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광주가 수비할 때 특히 중앙에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사이드를 비워줬잖아요. 그럼 우리의 윙어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황선홍이 원하는 윙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플레이 메이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사실상 그것도 크게 두드러지진 않더라고요. 뭐 이날 그쵸. 뭐 딱히 그 전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느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경기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오스마르 선수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큰 선수들이 있고 그 반면에 윙 쪽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는 좀 없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게 좀 잘 안 살 수는 있다면 그럼 현실에 맞춰서 전술적으로도 전부 다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건 안 되면서 또 그러면서 그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었고 광주전에서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얼레벌레 이겨버렸네. 그래서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진짜 웃지도 못하는 뚜레의 한 줄 평처럼. 그래도 윤승환 선수 골 딱 들어갔을 때는 약간 진짜 엄청 기뻤어요. 왜냐면 되게 시간이 짧았어. 왜냐면은 전반 그 시작하자마자 내준 PK 때문에 그거 좀 기분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거기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양한빈 선수가 거의 방향까지 다 맞춰서 거의 막을 했는데 그거를 못 막아서 먹힌 것 때문에 너무 아쉽고. 포항전도 실점할 때 다 읽었는데 굴절돼서 놓쳤잖아. 그러니까 양한빈 선수가 좀 안타까운 거야. 자꾸 안쓰럽고 이 선수 진짜 막 그 인터뷰 보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고 유상훈 선수한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거든요. 저놈 봐라 이러면서 막 그 유쾌한 에너지를 주는 선수인데 좀 더 깝쳐봐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근데 양한빈 선수는 약간 좀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유상훈은 약간 노홍철 느낌이었고 그냥 진짜 막 동네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양한빈은 약간 그 정형돈 같은 느낌?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딱 이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다 이제 막 활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PK를 이제 못 맞고 나서 양한빈 선수의 그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 때문에 더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골 장면 자체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막 만들어가려고 패스하다가 그 박주영 선수한테 전해진 공이 딱 윤승환 선수한테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멋지게 골을 넣었었죠. 박주영 선수가 되게 멋지게 꺾어줬어요. 타이밍을 상대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꺾어줘서 그게 이제 프리로 1대2 상황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사실
고요한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그 박주영 선수한테 패스가 가기 전까지 그 둘이서 또 주고받고 하던 과정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날 광주전이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좀 예전의 라인업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주세종, 고요한, 오스마르 이렇게 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더 선수들한테 좀 몸에 맞고 좀 선수들한테 좀 친숙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골 장면 자체는 굉장히 합이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 초반 10분은 이날 오늘 경기 되게 뜨거워지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밥은 지어졌으나 뭐 저온 숙성된 밥이 나와버렸죠. 밥은 밥이니까요, 그래도. 네, 뭐 굽는 거보단 낫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골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골이 그 황현수 선수 헤딩골. 그렇죠, 그렇죠. 그 주세종 선수의 그 프리킥부터가 좀 잘 올라갔고 황현수 선수의 약간 그 예전 김주영 선수를 좀 떠올리게 하는 헤딩슛이었는데 그리고 상대가 곽태희 선수는 그 앞에 있던 곽태희 선수를 맞는데 황현수 선수 안 막더라고요. 근데 황현수 선수가 골을 넣으려고 세트피스 같은 데서 이제 약속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다 계속 실패해서 그렇지. 근데 이날 시원하게 넣어줘가지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황현수 선수라서 좀 더 그것도 약간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약간 윤승원 선수도 유스 출신이고 황현수 선수도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쵸. 둘이 동갑내기고 또. 맞아. 근데 그 윤승원 선수가 딱 골을 넣었을 때 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박주영 선수랑 윤승원 선수랑 황현수 선수 이렇게 딱 그것도 좀 멋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뭐 레전드와 이제 루키들의 이제 어떤. 근데 그 황현수 선수도 또 골을 막 넣고 이래가지고 사실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기분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는데 골 장면들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골도 참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고 해야 되나? 제가 기억이 발해서 잘 헷갈리나 싶은데 이 선수였나? 포항 키퍼였나? 누가 자꾸 예전에 그 한일구 선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그런 윤보상 선수인데. 예, 상대 키퍼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이미지? 짠한 느낌이 자꾸 나요. 우리한테 실점하는 키퍼들의. 네. 근데 이 선수가 그 크로스가 어울리지 않게 서울이 잘 올렸고 네. 그걸 뛰쳐나와서 펀칭하는 과정에서 펀칭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한 포인트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졌겠지. 그러면서 앞에 자기네 편 수비수를 딱 맞추고 들어가는데 그치. 저는 그거 보면서 뭐지 싶었거든요, 진짜. 왜 공이 쳐냈는데 뒤로 가지. 보통 저렇게 안 쳐내잖아요. 특히나 그 윤보상 선수가 그냥 뭐 어린고 막 경험 없는 골키퍼도 아니고 그치. 광주에서 굉장히 활약 많이 한 골키퍼인데 근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 게임은 이제 확실히 끝났네 끝났다. 라는 심정이 좀 들었었죠. 그게 이제 전반 41분인데 네, 거의 뭐 쐐기를 박은 골이었던 것 네. 같아요. 후반전부터는 더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그냥 맞아 뭔가 만들어내고자는 했었는데 항상 세밀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뭐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이제 오스마르 선수의 골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진짜 지루할 뻔했는데 이제 이명주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오스마르 선수가 이상호 선수가 나가고 이명주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스마르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죠. 이것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승원 선수의 터치가 정말 기가 막혔고 거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오스마르 선수한테 딱 내주고 그 오스마르 선수가 인천전 때도 그랬고 그 전 경기들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의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항상 밑에 낮게 깔려서 빠르게 차려다가 골대 살짝 막 비껴나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날은 그냥 정확하게 흐르는 대로 촥 차가지고 제대로 감아서 들어가서 너무 멋있었고 그거보다 더 멋있었던 건 더 감동적이었던 건 오스마르의 세레머니 그 엠블럼을 키스를 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저번 주에 둘이서 녹음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쉬는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예전에는 막 고명진 선수가 필두해서 막 에스쿠데로도 하고 선수들이 막 돌아가면서 골만 넣으면 다 엠블럼 키스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하자마자 딱 오스마르 선수가 그런
세레모니 해줘서 그쵸. 지금 재계약 문제로 제일 안타깝달까요?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가 그런 이렇게 작은 제스처인데도 그걸 해주니까 팬 입장에서는 뭉클하고 이 너 선수가 행복하구나.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있는 게 네. 좀 막 괴롭고 그렇지 않구나. 이 팀에 대한 좀 애정도도 있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진짜 좀 짠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멋있었던 골들은 앞에 두 가지 골이었는데 감동적이었던 골은 오스마르의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골 장면만 보면은 우리가 넣은 세 골을 보면 좀 뭉클한 좀 포인트들이 있었죠. 다 의외의 선수들이 또 넣었다 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들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넣어서 자 그래서 PPI를 좀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저희 둘이서 한 거라 네. 일단 발표부터 해보도록 하죠. 저는 S로 양한빈 아까 전에 양한빈 선수를 얘기를 길게 했는데 양한빈 선수한테 한 줄 평을 이렇게 했어요. 언제나 진심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유상원 선수도 좀 비교를 하자면 유상원 선수도 오랫동안 이제 못 뛰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약간 분풀이 하듯이 막 으아 하고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억압되어 있던 그런 것들 다 뿜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사람들 참 좀 즐겁게 한달까요? 그리고 막 그 PK나 뭐 승부차기 때 보여주는 그 집중력과 선방 그 뒤에 셀러브레이션 막 이런 게 진짜 경기 나오고 하고 싶었구나. 막 그걸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선수라면 양한빈 선수는 한 번 한 번에 정말 이제 간절하고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상원 선수도 뭐 제대가 뭐 곧이라고 해도 될까요? 내년이니까. 네, 뭐 그렇게 막 그렇죠. 이제 반 한 이상 1년 남은 건데. 네. 그때가 좀 저는 기대돼요. 유상훈과 양한빈. 네, 그러니까 기사로 봤을 때 양한빈 선수는 유상훈 선수가 활약할 때 그늘에 있던 사람, 그 빛에 그쵸. 유상훈이 있을 때 그쵸. 그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인터뷰 보니까 양한빈 선수가 예전에는 유현 선수한테 밀려서 또 그늘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거를 이제 업고 올라가서 두 선수가 서울의 키퍼로 있을 때 두 선수의 경쟁은 어떤 효과를 낼까라는 좀 의문이 있고 양한빈 선수 참 뭐 유상원 선수 전 응원합니다만 양한빈 선수도 참 응원하게 되는 선수다. 매력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이 평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스트레스로 가야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좀 그런 거예요. 좀 광주한테 좀 신뢰되는 얘기일 건데 그날 광주는 약간 더미라고 더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네킹 모양의 샌드백. 예. 네. 더미라고 하는 거 맞나요?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랑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는 윤승원은 근데 좀 그나마 다행이다는 게 로테이션 스트라이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치. 스트라이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로테이션 멤버로 뭐 들어갈 만한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거기 들어갔다는 것도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에 좀 반가웠고 그다음에 오스마르 골 그냥 판주평 골 이거 말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요? 네. 셀레브레이션을 담으셨어야지. 그다음에 뭐 B에 황현수, 이상호, 주세종, 고유한, 이규로, 신강훈, 곽태희, 대안 있고요. C에는 박주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을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감정적인 오늘만큼은 감정적으로 했는데 박주영 선수 움직임 되게 좋았고요. 어시스트 정말 좋았는데요. 원톱 박주영은 어디로?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면 진짜 최고예요. 저는 감히 리그 탑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톱 스트라이커다라고 하면은 좀 잘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원톱다운 이날도 그냥 때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밀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그다음에 다른 C로는 이명주입니다. 이제 딱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저 감정적인 평가라는 거를 좀 미리 전제를 하고 기대 이하. 제 기대는 훨씬 더 기대치가 컸거든요. 그쵸. 이명주 선수가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진짜 다들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그리고 포항에서 보여주기도 했었고. 보여줬다가 서울 와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신진호 선수 설레가 있었고. 그쵸. 오히려 신진호 선수 왔을 때는 그렇게 위대한 선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굉장한 선수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명주 선수는 좀 기대기하다. 그리고 뒤로는 하대성입니다. 뭐 하대성이 뭐 특별히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출전 시간도 적어서 경기 결과에 기여한 게 적지 않나 해서 D를 줬고요. 한 줄 평으로는 그렇게 감각을 날카롭게 갈아내길이라고 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저의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저는 S로 윤승원 선수를 줬는데 원래는 한 줄 평을 1골 1어시 아직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녹음하러 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거 아침 얘기인가 하면서 약간 이상한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침 얘기가 아니라 윤승원이라는 선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뭐 팬, 코치, 감독부터 해서 나 그렇게 쓸만해 아직. 끝날 선수 아니야. 나 키워봐 이런 메시지다. 라고 좀 느꼈어요 이날 경기에서. 이날 1골 1어시는 그런 메시지였다. 네. 그리고 확실히 저도 이 선수는 윙어가 아니라 확실히 공격수로서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A로는 고요한 선수랑 양한빈 선수를 뽑았는데 고요한 선수한테는 혼돈 속의 고요함이라고 썼거든요. 이날 경기가 좀 굉장히 그 중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경기였고 좀 혼돈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안에서도 고요한 선수는 좀 자기 위치라든가 그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인지하고서 좀 냉정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고요한 선수가 중원으로 뛸 때 주세종 선수와 오스마르 선수와 짝을 맞추니까 좀 더 빛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A를 줬고, 양한빈 선수한테는 노력의 결실이 폭발하는 중, 그러니까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진짜 그동안 7년 동안 그 쌓아왔던 울분과 이런 게 완전 다 폭발하고 있는 듯한 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광주가 뭐 슈팅 자체가 위협적인 것도 굉장히 좀 몇 개 됐었는데 그런 것도 양한빈 선수가 또 막아주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B로는 황현수, 주세종, 오스마르, 신광훈, 박주영, 이상호, 곽태휘, 이명주 이렇게 뽑았는데 오스마르 선수한테는 오랜만에 느껴본 엠블럼 키스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A는 아니네요. 네, 뭐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감동이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그 감상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B로 줬고요. 그리고 이제 C로는 대한과 이규로 선수를 줬는데 대한한테는 컨디션 유지용 교체였다 이날. 아무래도 포항전을 앞두고서 뭐 선발 라인업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한번 경기 감각 유지하려고 들어온 교체였다.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봤었고, 이규로 선수한테는 너무 많이 맞았다. 이규로 선수가 유독 좀 그 많이 얻어맞더라고요. 그만큼 큰 활약을 또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규로 선수한테 C를 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D로는 하대성. 완벽한 역할 수행이었다. 이 완벽한 역할 수행이 뭐였냐면 4대1인 상태에서 하대성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근데 하대성 선수가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궁지에 몰면 물리듯이 여기서 공격의 고삐를 더 이렇게 당기고 광주를 두들겨 팼으면 분명 누구 하나 부상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대성 선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팀의 실수도 유발하고 적당하게 템포도 낮추고 공격할 수 있는 거 굳이 한번 돌려서 한번 쉬어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심히 뛴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D를 받겠다라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줘서 이거는 황선홍 감독님이 의도한 너의 역할이다. 오늘 이 광주전에서 하대성 네가 맡아야 될 역할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수행해줬다. 예전에 그 승리요정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것처럼 너는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밑을 깔아줘야 된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하대성 선수에게 D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명이라 보니 아무래도 순위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전에 이제 보내주신
그 평가들 좀 네. 보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오스마르 꼭 S 주고 싶었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양한빈은 이 경기의 크랙이었다. 오늘처럼만 이어가길이라고 하셨고 네. 오늘처럼만 이어갔네요. 한 골만 먹히는 걸로 이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공격수 영입은 필수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경기 대승에서 정말 좋았다. 그냥 오래간만에 승리해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즐거운 그런 걸 표현해주신 분도 있지만 강등권인 광주 이겼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죠? 라던가 생명 연장이라든가 희망은 있다.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반면에 희망 고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이제 귀신같이 포항하게 질 차례라고 남기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은 일단 S로 윤승원 선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A 등급에 2등으로 양한빈 선수, 3위로 황현수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마르, 주세종, 곽태희, 고요한, 이상호, 박주영, 이규로, 그 다음에 신광호까지가 B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C로는 이명주, 대한 순서대로 각각 5점, 4점, 4점, 그리고 하대성 선수가 4점으로 D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3명 다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이 받았네요. 그러네요. 저도 약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조금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오늘만큼은 좀 너무 평가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감정적인 기준으로 빠졌는데 네. 저희 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밑에서부터 보면 D 하대성은 확정입니다. 네, C를 자랑스럽습니다. 하대성 선수. C를 박주영, 이규로, 이명주, 대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어렵네요. 되게 다른 의미로 어렵네요. 이날 경기가 좀 정신이 없었던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의 PPI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냥 그래 네가 나중에 교체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네가 낮은 점수 받아 이런 식으로 받은 건데 일단 근데 사실 전 감정적으로는 박주영 선수 C를 줬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박주영 선수는 어시스트도 하고 그렇죠. C까지 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B로 박주영 선수를 올릴까 하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럼 박주영 선수 B를 주고 이규로, 이명주, 대한 중에서 C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명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경기의 자체의 기여도만으로 따진 게 아니라 홍사명이 이명주 선수를 C를 준 거는 그 기대치에 비해 못 미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명주 선수가 워낙 그 실력이 있는 선수고 실제로 우리 팀에 와서도 첫 경기 때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가 올라간 거지. 사실 이날 경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민폐를 끼치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명주 선수가.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대안은 확실히 아무리 경기 감각을 좀 그냥 컨디션 점검하는 거라 해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전방에서 광주 선수들을 상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규로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규로 선수에 대해서 뭐 규로스라고 하면서 크로스 능력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선수가 오른발 원래 오른쪽에서 뛰었던 선수를 왼쪽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주 선수는 좀 기대치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거지 실력 자체는 이날 기여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네, 납득할 만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주영, 이명주 선수를 B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요한 오스마르 중에서 한 명은 A를 받아야 돼요. 한 명은 B고요. 전 이거는 단연코 오스마르가 아닐까. 그러네요. 오스마르네. 네, 왜냐면 스탯이란 게 있으니까. 네, 결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A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양한빈과 윤승원.
이것도 스탯을 기준으로 한다면 윤승원 선수가 S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만약에 양한빈 선수가 PK를 막았다면 무실점이었더라면 네, 저도 모르겠는데.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그렇죠. 1골 1어시는 올 시즌에 이렇게 1골 1어시 이상 스탯을 쌓은 선수가 있나 한 경기에서. 저 드물죠. 네. 네. 그 정도로 윤승원 선수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니까. 이날만큼은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S 받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윤승원 S, 양한빈, 오스마르 A, 그다음에 C로는 이규로, 대한, 네. 그리고 D로는 하대성으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축구 경기는 있지만 마포 FM이 쉽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스튜디오를 운영을 안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뭐 못해도 3명 혹은 넷이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이 잘 되면 방송을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안정적으로 보내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데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야시3 김뚜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